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을 어떻게 이제 잘 이용을 해서 수익이 날지 이제 그거를 체킹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엄청 리스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반대로 엄청난 기회를 또 주는 대통령이죠. 이 17년도, 18년도 그때 주식 투자대 해보신 분들은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대충이라도.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 시장에도 엄청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 트럼프 때 우리나라가 박스피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금리도 인상을 했어요.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자료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딩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 뭐냐? 바로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그리고 약달러입니다. 이 저금리 약달러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면 이 저금리 약달러는 결국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증시가 미친듯이 떡상을 합니다. 뭐 좀 말이 웃기지만 증시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국장도 미장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고금리, 달러가 높죠? 고달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고달러 어떻습니까? 미장만 좋아요. 국장은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고 미장은 더 좋아요. 이게 17년도, 18년도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 이후 혹은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금리에 투자를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금리 약달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요한 거는 저금리 약달러 이게 핵심 키워드다 우리 주식인들에겐. 그리고 제조업 강국은 이게 미국은 한 80% 정도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를 들어 뭐 설계,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조업 강국으로 바꾸겠다. 자, 그러면 제조업이라는 건 대부분 뭐가 있을까? 그냥 생산입니다. 뭐? 어떤 거? 뭐 자동차,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조업 강국을 꿈꾸겠다. 제조업을 강력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미국에서 의외로 좋을 수도 있다. 자동차는 당연히 좋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차전지, 전기차, 뭐 친환경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 키워드가 트럼프가 테슬라를 대놓고 키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도 좋을 수 있겠지만 뭐 일단 제조업이라 하면 테슬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기차냐 뭐 IRA냐 뭐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조업 지원을 해준다.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테슬라다. 왜냐면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좀 제조업 국가로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금리 약달러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금리가 오른다.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오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자, 2017년 그리고 17, 18, 19, 20년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1기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25년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7년, 18년, 19년, 20년 이때 즉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텐데 저번 트럼프 때는 금리 인상기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되면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음표가 되는 거죠. 금리가 과연 오를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는 어떤 상황인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16년은 미국이 진짜 저금리였어요. 저금리. 얼마큼 저금리였냐면 1%가 채 안 되는 1% 금리가 채 안 되는 금리도 안 되는 저금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심지어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1%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CPI도 PC도 1%가 안 돼야 이 기준금리 1%가 되는 건데 이때는 저금리 1%가 안 됐어요. 금리가 미만. 근데 지금 2024년 11월 초 기준, 그러니까 이 금요일날 이제 금리 결정을 하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기준에서 오늘 11월 6일 기준자에서 지금 기준금리는 5%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거의 5배가 뛰어넘었어요. 이때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못해도 5배, 뭐 심하면 10배까지 차이 나는 기준금리죠. 자, 그러면 이 0.5%에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필요해요. 레이션. 자, 그러면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유가가 급등해야 됩니다. 상승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가가 급등해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돼요. 뭐 여기선 주식 상승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CPI, PC 얘기예요. 이게 유가하고 그런 데 있겠지만 유가하고 사료값 이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이때는 저금리에서 올라가는 거였고 지금은 고금리 상태예요. 고금리 상태에서 이미 올라가 있는 금리에서 더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더 비싼 유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불, 지금 이제 유가 한 70불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0불, 200불 이렇게 가야 돼요. 좀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중동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 확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쟁 그만해라. 전쟁 그만하고 이제 얘네 기름 회사들한테 증산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증산해라. 왜냐면 저금리를 원하기 때문.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때하고 다른 게 바이든은 이 기름 회사들하고 척을 졌어요. 니네 기름 좀 친환경 회사도 아니고 돈도 많이 벌고 니네 세금이나 많이 내라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증산 효과가 먹히질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근데 나중에는 좀 먹혔다고 해요. 나중에는 좀 먹혔는데 처음에 정말 중요할 때 그때는 안 먹혔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지 세력들이 기름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텍사스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산해라 그러면 웬만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기준에서. 그러면 지금은 5% 고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때는 금리가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기준금리 인상기였고 애초에 처음부터 인상기였고 너무 1% 미만에 그러니까 저금리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했던 거고 지금은 반대로 고금리 상태에서 집권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저금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에 대한 금리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기채 금리는 오를까? 자, 이건 또 달라요. 장기채 금리. 이거는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장기채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금리 이야기 해드릴게요. 장기채 금리하고 기준금리 달라요. 참고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장기채 금리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특집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이야기는 아니니까. 또 TMF, 장기채 이런 건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자,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내릴 거다. 그리고 제조업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때 국장은 어떻게 됐냐? 국장이 가장 궁금하죠? 자, 국장 때는 어떻게 됐냐? 이것도 또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때 2016년 11월 월봉이에요. 주봉이에요. 2011 이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선했어요. 이때. 그리고 12월 산타넬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때 좀 시장이 하락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편이 좀 강해요. 이거는 시장 그 월가라든지 이제 여의도 쪽 이쪽이 공화당 이런 거보다는 이제 민주당, 사실 민주당이 진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돈을 많이 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화당 보수 쪽은 이제 돈을 더 줄이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원래 민주당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때 보시면 이 당선되고 나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립니다. 11월은 좀 흔들렸어요. 2016년도. 근데 산타넬리가 오면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니까 그냥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이 차이가 커요. 이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럼프 시대 때는 이 코스피 위주의 종목도 좋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안 좋을 수 있어요. 2차 전지는. 지금 코스닥은 2차 전지 위주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2차 전지 위주다. 그래서 코스닥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있다. 근데 코스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전지는 어느 정도 차트나 이런 것도 보시고, 지금 실적은 안 좋아요. 그리고 더 안 좋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차트 매매 뭐 이런 것 좀 위주, 단기 매매 이런 거 위주로 하시고, 여러분들 좀 이제 장기 투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반도체 위주로 하시면 돼요. 미국이 아무리 그 제조업 강국으로 가겠다 해도 수입을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클라우드도 서비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증설을 해야 돼서 제조업에 또 가깝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긴 해요. 클라우드 자체도. 근데 클라우드 이제 산업 같은 거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또 실적이 좋습니다. 반도체 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는 트럼프 우려와 달리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장은 어떻게 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미국장은 어떻게 됐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데이터가 날라갔네. 자, 미국장 TQQ를 그냥 볼게요. 나스닥이긴 한데, 자, 2016년 말로 갑시다. 16년 말 여기 있다. 16년 말에 11월에는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일봉입니다. 11월은 기본적으로 올랐어요. 오르는 게 보이죠? 그리고 12월도 기본적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12월은 좀 횡보했죠. 근데 중요한 건 17월부터 쭉 올랐어요. 트럼프 때. 17년도 1년차 때 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투자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스닥 위주로 투자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좀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지원법이나 이런 좀 전망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건데, 트럼프 때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더 좋았어요. 움직임 자체가 다르죠. 나스닥은 약간 조금씩 왜 이렇게 살짝씩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이 SXL 반도체 3배 지수는 등락폭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참고로 수익률 자체는 SOXL이 TQQQ보다 2017년도는 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OXL 위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저점이니까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을 받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등락폭이 좀 애매하다,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나스닥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완만하게 오르잖아요. 아까하고 다르게. 아까는 막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이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나스닥은. 그래서 최종 1년 기준으로 보면 12달 1년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 당시 TQQQ는 그러니까 나스닥 3배 레버리지는 118배가 올랐고 %죠? 죄송합니다. 118%가 올랐고 SOXL 반도체 지수입니다. 뭐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반도체 지수는 17년도에 141%가 올랐어요. 30%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스닥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시면 TQQQ를 사주시면 되고, SXL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왜냐면 SXL은 그 리스크가 더 커요. 리스크가 더 높아요. 왜냐면 지금 딱 보시면 알아요. 지금 SXL이 녹았습니다. SXL이 지금 녹아있는 상태예요. 나스닥은 TQQQ만 보시면 안됩니다. 보시면 알아요. TQQQ는 올라왔어요. TQQQ는 올라왔는데 SXL은 오래 녹아버렸습니다. 많이 이제 가격이 싼 상태예요. 왜냐면 ASML이나 여러가지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기대치 전망도 안 좋았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쪽 지원을 만약에 해주고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이제 법인세도 인하를 해준다면 SXL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내년에는. 근데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TQQQ를 위주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XL은 물을 많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지속적인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TQQQ는 좀 크게 사도 좋아요.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한 달을 쪼개서 사겠다 그러면 SXL을 도전하시는 게 좋고, 나는 그냥 좀 크게 좀 이제 편하게 이제 마음 편히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TQQQ의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같은 걸 위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등락폭이 SXL보다 커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냥 테슬라는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그냥 차트 안 보고 마음 편히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위주로 좀 사시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트럼프 시대 때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금리, 달러가 좀 내려가면 미국장은 또 올라요. 그럼 달러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약달러잖아요. 약달러면 월급이나 그런 거 목돈 이런 거보다는 월급 이런 거를 꾸준히 사모시면 돼요. 목돈은 한 번에 지금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돈은 언제까지 사라는 거예요? 내년 초요. 올해 말 내년 초죠. 내년 초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 1년 수익률 보는 거예요. 1년 수익률. 2017년 수익률이죠. 정확하게 2017년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월까지 사시면 돼. 1월에 그냥 사시면 된다. 1월 기준. 그리고 SXL은 좀 위험하니까 SXL보다는 이제 나스닥 위주로 사시면 돼요. SXL은 SOX를 사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SOX는 못 사요. SOX인데 SOX랑 괴리가 있어요. 지금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비권장한다 지금. 왜냐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
내가 진짜 나는 주식을 잘하고 나는 전망 이거 확신하다. 그러면 SX를 사셔도 돼요. 근데 좀 마음 편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사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을 월급으로 이제 사시면 돼요. 약달러가 이제 전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1월 기준에서는 이제 좀 살짝 좀 크게 박으셔도 되는데, 왜 완전 목돈은 안 돼요. 물 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시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 달러가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리스크예요. 사실상 약달러는 우리에게는 리스크지만 사실상 이거는 상승할 전망이 됩니다. 대신 나스닥은 상승함. 그러니까 이 좀 어느 정도 환 차익을 좀 계산을 하시면서 이제 월급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나는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SOXL 이걸 사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보맨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나스닥 사라. 이 말입니다. 나스닥 뭐 QQQ라든지 뭐 QLD라든지 뭐 TQQQ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7년 수익률이 141%다. 이 금리 인상기에도 141%가 나왔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기에도 141%가 나오면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저금리도 되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제대로 일어났다 그러면 TQQQ가 200%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면 달러는 또 내려가고 하니까. QQQJ랑 QQQ랑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위주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TQQQ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QLED, TQQQ 이런 레버리지고, QQQJ도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상장된 거니까 이건 됐고, QQQQ로 보시면 2017년도에 31%가 올랐어요. 금리 인상기에도 3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년 2025년에 저금리가 되고 시장이 진짜 만약에 불장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최소한 30% 이상은 수익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하세요. 제발. 트럼프 때는 미국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목돈을 몰빵해라.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약달러가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적금을 들 텐데, 혹은 이제 뭐 국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할 텐데, 그러지 말고 나스닥 사라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쉽게 말해서 25년 전략 1. 월급 모아서 나스닥 사기. 2. 미국장 약달러 전망이기 때문에 목돈 X. 3. 코스피 위주로 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리는 낮아질 전망, 하락 전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년 전략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사라. 나스닥 이게 핵심이다. 나스닥 이거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스닥 사시면 돼요. 자, 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스닥 사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